콘돔을 사용해도 실패율이 10%가 넘는다면서요? 그러면 별 소용없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콘돔 자체가 그렇게 자주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경우는 콘돔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매번 사용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실패율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콘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정말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임신 예방과 성병 예방 두 가지를 함께 말해야 합니다. 다양한 기능들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고려해서 콘돔을 선택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기능이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나와 상대방을 편안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안전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다양성연구소 김지학입니다. 오늘은 콘돔 사용법 완벽 정리 영상으로 인사드리고자 합니다. 한국다양성연구소 채널 중에 가장 조회수가 높은 영상이 콘돔 사용법 영상이더라고요. 어떻게 이 영상을 검색하고 왔느냐, 이 유입 경로 검색어가 나오는데 콘하고 이제 영어로 돔을 영어로 쳐가지고 콘 EHA가 검색어 1위인 거예요. 그래서 연구소 활동가들이 생각하기에 여전히 콘돔이 야한 것 혹은 청소년들이 검색하면 안 되는 것, 알면 안 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콘돔 사용법 영상 리뉴얼 버전을 만들면서 완벽 총정리로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마음 먹고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콘돔은 나의 몸과 상대방의 몸을 함께 지키는 도구이고 성병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이 동의한 조건들, 즉 피임, 성병 예방, 그리고 안전, 위생, 청결을 지키는 서로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특정 성별이나 특정 성적 지향 또는 특정 연령의 사람만 알아야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논바이너리든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양성애자든 트랜스젠더든 장애인이든 청소년이든 비청소년 성인이든 누구나 성에 대해서 알고 자신의 몸을 알고 또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것을 보장받아야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은 크게 세 가지를 다루겠습니다. 첫째, 콘돔을 왜 써야 하는지. 둘째, 콘돔을 어떻게 골라야 하고 어떻게 착용해야 하는지. 셋째, 찢어지거나 빠졌을 때 또는 늦게 착용했을 때 이런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해야 하는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콘돔 교육을 하면 어린이 청소년들이 콘돔과 성관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 궁금증은 막 성관계를 시도해보게 만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로 모르면 위험해질 수 있는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기 위한 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교육, 성평등 교육, 인권 교육, 안전 교육, 보건 교육, 위생 교육, 이런 여러 이름으로 불릴 수가 있습니다. 성교육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건강과 인권, 안전을 위한 필수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콘돔 실패율에 대한 오해부터 풀어보고 가고자 합니다. 청소년들과 교육 현장에서 만나다 보면 가장 먼저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콘돔을 사용해도 실패율이 10%가 넘는다면서요? 그러면 별 소용없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콘돔 자체가 그렇게 자주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경우는 콘돔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매번 사용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실패율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의학 정보 기준으로 콘돔을 완벽하게 사용했을 때 임신 예방 효과는 98%에서 99%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실수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예방 효과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CDC, 즉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외부 콘돔만을 사용했을 때 실제 실패율이 약 13%까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콘돔을 완벽하게 잘 사용하기만 하면 피임 효과는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정 직전에만 콘돔을 착용하기도 하고, 콘돔을 사용하다가 도중에 빼기도 하고, 콘돔을 거꾸로 대봤다가 다시 뒤집어서 제대로 착용하기도 하고, 정액 바지에 공기를 빼지 않고 콘돔을 착용하기도 하고, 누구는 더 잘하고 싶어서 콘돔을 2겹씩 사용하기도 하고, 사정 후에 너무 오래 삽입한 채로 있다가
콘돔이 질 안에서 빠지기도 하고, 수용성이 아니라 지용성 성분의 윤활제를 콘돔과 함께 사용해서 라텍스 콘돔이 손상되기도 하는 등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질문은 콘돔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또는 효과가 없으니까 안 하고 말겠어가 아니라 콘돔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느냐, 제대로 사용하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질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여태 피임 얘기를 했지만 똑같이, 심지어 더 중요하다고도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병 예방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콘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정말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임신 예방과 성병 예방 두 가지를 함께 말해야 합니다. 임신 예방은 복용약을 통해서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챙기시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는 나이나 성적 지향 등으로 임신에 대한 걱정이 나는 없어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반드시 콘돔을 착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병 예방 때문입니다. 콘돔은 HIV, 임질, 클라미디아, 그리고 트리코모나스와 같은 성매개 감염병의 위험을 낮추는데 매우 효과적이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질성교뿐만 아니라 항문성교나 구강성교에도 콘돔이나 덴탈댐이라고 하는 도구들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콘돔이 모든 성병을 100% 막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감염은 정액이나 질 분비물과 같은 체액을 통해서 전파되지만, 또 어떤 감염은 피부와 피부가 그냥 맞닿는 것만으로도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HPV나 헤르페스, 매독은 콘돔이 덮지 않는 피부와 피부끼리의 접촉으로도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성관계는 콘돔 하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콘돔 사용하기, 정기적으로 검사받기, 연인이 된 사람과 성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파트너와 함께 성병 검사 받기, 증상 있으면 검색만 하지 말고 검사 받으러 가기, 그리고 확진이 된다면 파트너와 함께 치료받기, 예방이 가능한 감염은 미리 예방접종하기,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HIV 프랩을 사용하고 HIV 바이러스에 노출 가능성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또 상담받기,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가야 합니다. 물론 가장 완벽한 성병 예방은 성관계를 포함한 모든 성적 행동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실성이 그리 높거나 실천 가능한 방향은 아닙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성에 대해서 모르게 하고 못하게 하는 것이 안전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비청소년 성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모르게 하고 그저 못하게 강제하는 것은 절대 안전을 담보해 줄 수 없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게 하면 부정확한 정보를 알게 되고요. 또 강제로 하지 못하게 하는 거, 안 하게 하는 것은 결국 얼마 가지 못하게 되겠죠. 또 HPV에 대한 좋은 소식이 있어서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2026년 5월 6일부터 만 12세 남성 청소년들, 올해 2026년으로 따지면 2014년생입니다. 남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도 HPV 백신 예방접종이 무료 국가 예방접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HPV 바이러스는 남성에게는 거의 대부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여성들에게는 자궁경부암을 유발하고 또 이것이 치명적일 수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여성에게만 무료로 접종해왔습니다. 그런데 HPV가 성매개 감염병이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이성애자 여성들은 남성으로부터 감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성에게만 접종을 하는 것이 그렇게 효과적인 예방법이 아니라는 것이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이제 남성 청소년들에게도 접종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콘돔은 기술의 문제나 또는 도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하고 평등한 성적 행동을 하기로 했고, 또 콘돔을 쓰기로 했고, 성관계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그 조건 자체가 동의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콘돔을 뺀다거나, 또는 콘돔을 쓴 척하면서 실제로는 쓰지 않는다거나, 상대 몰래 콘돔을 찢거나 훼손한다거나, 또는 도중에 나 콘돔 있으면 못 느끼겠어, 그냥 빼자, 임신해도 책임질게, 오빠 믿지? 뭐 이러면서 설득하고 강압하고 죄책감을 심어주는 이런 행동들은 단순히 실수거나 설득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동의의 조건을 무너뜨리는 폭력
이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흔히 성관계 도중에 콘돔을 몰래 빼는 스텔싱이라고 부르는 행위는 폭력이고요. 어떤 나라들에서는 범죄로 이제 이미 규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콘돔은 서로를 의심해서 또는 상대방을 못 믿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콘돔은 서로가 서로를 돌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남성으로 사회화된 사람들에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피임과 성병 예방을 하는 것을 임신이 가능한 몸을 가진 사람에게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내 몸에서 정액이 나오고 정자가 나오고 내 음경에 콘돔을 착용해야 한다면 그 준비와 책임은 내가 해야 합니다. 파트너와 함께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책임을 함께 지시기 바랍니다. 콘돔을 준비하는 것은 성숙한 태도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책임 있는 일입니다. 다음으로 콘돔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돔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먼저 나에게 맞는 콘돔을 고르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콘돔에도 사이즈가 있습니다. 보통 포장이나 제품 설명서에 보면 폭, 길이, 사이즈 같은 것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너무 큰 콘돔을 사용하면 관계 중에 빠질 수가 있고요. 너무 작은 콘돔을 사용하면 꽉 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용 중에 말려 올라갈 수도 있고,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찢어지거나 터질 가능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경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몸에 맞는 사이즈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큰 걸 사야 남자답다. 그냥 엑스라지 막 써 있어야지 남자지. 으아! 절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콘돔은 자존심으로 고르는 게 아니고요. 안전과 편안함으로 고르셔야 합니다. 콘돔의 재질도 중요합니다. 가장 흔한 재질이 이제 라텍스입니다. 그런데 간혹 라텍스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폴리우레탄이나 폴리이소프렌과 같은 비라텍스 제품이라고 쓰여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콘돔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간혹 천연막이나 양가죽이라고 불리는 콘돔도 볼 수 있는데 이런 제품들은 임신 예방용으로는 쓰일 수 있으나 HIV 등 성병 예방에는 또 이제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병 예방의 목적까지 갖추려면 라텍스나 폴리우레탄, 폴리이소프렌처럼 성병 예방에도 적합한 재질인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능성 콘돔이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콘돔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기본형, 초박형. 초박형은 아주 얇은 콘돔을 말하고요. 돌기형, 오돌도돌한 것이 이제 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윤활제가 많이 묻어있는 제품, 또 향이나 맛이 있는 제품, 사정 지연형 제품. 사정 지연형 제품은 이 안쪽에 국소 마취제가 묻어있는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무꼭지형, 비라텍스 제품, 핑거돔. 핑거돔은 손가락에 이제 콘돔을 착용하고 손가락으로 성적 행동을 하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덴탈돔, 구강성교를 할 때 사용해 볼 수 있는 제품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기능들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고려해서 콘돔을 선택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기능이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나와 상대방을 편안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안전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초박형 같은 경우는 얇기 때문에 밀착함이 좋고 그래서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사용 중에 또 손상에 더 주의해야 되는 점도 있거든요. 그리고 돌기형은 자극을 더한다고 광고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통증이나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윤활제가 많은 제품이 필요하거나 좋은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미끄러워서 감각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사정 지연형 콘돔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아주 도움을 많이 받을 수도 있는 사람도 있지만 벤조카인과 같은 국소마취 성분이 콘돔 안쪽에 들어있기 때문에 방향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내가 마취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마취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감각을 저하를 주게 되는 거죠. 혹은 또 벤조카인 등의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셔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기능형 콘돔처럼 알려져 있는 것이 있는데 어떤 콘돔은 노녹시놀 9이라고 해가지고 이 살정제라고 알려진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정자의 운동성을 떨어뜨리거나 파괴해서 임신을 막는 화학적 피임제라는 것이 이 살정제의 설명인데요. 이 설명을 보면 더 안전하게 할 것 같지만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점막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고 성병 예방에도 더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노녹실린 9이 포함된 콘돔을 STI나
HIV, 즉 성병 예방의 목적으로는 이제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정제가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더 좋다라는 생각은 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콘돔 보관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돔은 고무나 합성 소재, 이런 라텍스 등으로 만들어진 얇은 장벽입니다. 그래서 이 보관 상태가 중요합니다. 사용 전에 꼭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유통기간이 지났는지, 포장이 찢어져 있는지, 구멍이 났는지, 포장 안에 공기감이 사라졌는지, 만졌을 때 너무 건조하거나 끈적거리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가장 흔한 보관 방법 중에 하나가 지갑에 하나를 넣고 다니는 건데, 또 지갑을 뒷주머니에 넣고 다닐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이제 지갑, 뒷주머니, 그리고 의자까지 이렇게 마찰이 되면서 손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보관법입니다. 또 이제 자동차 안에 넣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차 안이 너무 덥거나 너무 추워지거나 하잖아요. 한국은 또 여름과 겨울이 아주 그냥 뜨겁고 춥고 하기 때문에 열과 마찰로 손상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콘돔은 서늘하고 건조한 것, 그리고 직사광선을 피하는 것이 좋고, 이런 마찰 등의 외부 노출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휴대할 때는 찌그러지거나 마찰이 심하지 않게 작은 케이스에 넣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보관함에 아예 들어서 나오는 제품도 있고요. 틴 케이스를 별도에 구매하셔도 되고, 또 좋은 방법은 요즘에 사탕이 틴 케이스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탕 케이스를 재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돔을 여러 개 준비하세요. 하나만 갖고 다니지 마세요. 왜냐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찢어질 수도 있고요. 성관계를 한 번 한 다음에 한 번 또 하고 싶을 수도 있죠. 그래서 콘돔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여러 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제 착용법으로 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삽입 전에 착용한다라는 것입니다.